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오전에 두 개 영상을 올리고 동영상 뉴스 뭐 등을 보다가 하나오션이 눈에 보여가지고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방송으로 보기로는 하나오션에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그게 뉴스가 떴다. 먼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제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인해서, 그저께인가?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유상증자 할 것이라는 소문이 좀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해명을 한 게 유상증자에 확정된 게 없다. 우리 유상증자 할 얘기 없으니까 아직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오늘 유상증자를 2조 원 가량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2조 인수를 하고 3개월 뒤에 유상증자를 2조를 했습니다. 보면 2040년에까지 뭐 매출을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도를 해서 뭐 투자자들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이죠. 좀 길게 봐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중에서 뭘 쓰냐, 봤더니 공시를 보면 시설 자금으로 8,500억 쓰고, 운영 자금으로 4,500 쓰고, 7천억 원으로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더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더 인수하겠다. 내 돈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 금액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유상증자가 차라리 하나그룹 자체에서 3자 매장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각종 문제될 건 아니진 않죠. 하나그룹 내에 기업들이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은 하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면 어떻게든 하락은 하긴 하는데, 하나오션에 했던 사람들은 크게 데미지를 받겠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조선주가 좋다고 해서, 물론 제가 부품주로 올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워낙 상태가 좋아서 방송을 한 것도 있는데, 메인 그룹 자체를 투자하신 분들은 한 17,000원, 2만원대에서 4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000원까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쭉 떨어지겠죠. 실제로 이걸 부채에 다 갚는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운영자금은 4,500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뭐 시설 자금이랑 합쳐도 1조 3천억 정도만 사용을 하고 7천억은 딴 데 쓰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요. 다른 데 매입을 하겠다. 보면 참 이런 거 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7월 18일 날 보면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겠다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 후 96.99% 취득 일자가 7월 18일. 연관이 있겠죠. 아마 일단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해서 운영자금을 대출로 다 일단 C등급이기 때문에 대출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 부채를 비율을 줄이긴 줄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시설 작업은 뭐 시설 쪽 운영 쪽인 것 같고, 이 운영 자금이 사실은 4,500억 정도가 부채로 갚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을 때 현금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을 부채로 갚는다고 치면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부채는 상당히 많은 곳, 신용자본증권이라는 게 뭐 사채에 관련된 거겠죠. 주식 전환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채권, 사채, 그러니까 전환 사채든 신주 인수권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미 2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부채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신유자본증권에 옵션에 붙어 있을 때 발행회사에서 바로 돈을 갚는다, 돌려준다라는 개념의 옵션이 있으면 얘네들의 채권들이 부채로 잡지 않고 자본으로 잡힙니다. 자본으로 잡히고, 만약에 그런 권리가 없으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갚아달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부채로 넘어갑니다. 그런 신용자본 자체에도 부채로 잡을 거냐 자본으로 잡을 거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43,350원 옵션이 가능성은 낮죠. 자금 회수에 낯설 하나 옵션에서 자기들이 그 자금 회수를 낯설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면 얘는 부채로 안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보일 뿐이고, 때 돼서 갚는다 이러면 사실상 부채죠. 물론 한 7천억 정도로 2조 중에서 관계 회사들이 7천억 정도는 참여하겠다, 참여 티는 내겠다. 최근에 CJ나 뭐 SK 이런 쪽에서 본 것처럼 하는 척은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유상증자는 요번 한 번으로 일단 쓴 거는 돌려받고 2조 인수한 거 돌려받고 남는 돈으로 다른 데 인수도 좀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좀 꾸미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만약에 해봐서 이미 예상될 겁니다. 사채를 아마 더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 인수권 등등 어떤 식으로든 등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등급을 올리고 할 수도 있고요. 신용 등급을 아니면
일단 등급이 낮다는 건 이율을 높게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보다는 이율을 재무제표를 좀 구성을 만들어 놓고 이율을 좋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서 신용 등급을 올린 다음에 좀 낮은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야 되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전환하고 지금 희석된 주식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 시점부터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얘네들이 2040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 앞으로 7년이죠. 앞으로 7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3자 유상증자가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겠죠. 7천억을 제외한 1조 3천억 원을 일반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끝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사채를 어떤 식으로든 부채비율을 더 낮출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후속 공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수할 건 인수하고 운영할 건 운영하고, 그렇지만 돈이 좀 더 신용 등급을 올리려고 그러면 채권 발행 정도를 해야 될 건데, 높은 채권 금리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도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을 보시고 일단은 피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희석 자체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본인들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순간에는 감자도 염두를 해두겠죠. 주식수를 줄이고 자본금, 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 뭐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부채 높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조심하시고, 예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잖아요. 실제 부채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선점하지 마시고 안정적일 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 차트만 봐도 분명히 예상치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욕심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항상 수익성, 가능성, 성장성을 먼저 앞두기 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